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쌤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어렵긴 해요. 그러나 저의 설명을 잘 듣고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을 한번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점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하기 전에 암기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 관계대명사. 사실은 관계대명사 공부하면 이런 표부터 많이 먼저 외우시는데 이 표를 외우시기 전에 첫 번째 기억하세요. 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the boy를 he라고 하고 저를 I라고 하고 you라고 하고 this 이런 대명사 있지 않습니까? 관계대명사도 대명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요.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예. 다섯 번째,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만든다. 이 다섯 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두 번째, 관계대명사도 대명사다. 세 번째는 뭐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 네 번째,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중요하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예요? 예, 영어 강사와 학생의 관계잖아요. 맞죠? 여러분 두 사람 어떤 관계야? 친구 관계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만든다. I like the book. 예문 하나 볼게요. I like the book. 나는 그 책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I like와 the book은 어떤 관계예요? I like와 the book은? 자, 제가 질문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I를 주어라고 그러고 like를 동사라고 그러고 the book을 목적어라 그러잖아. 나는 그 책을 좋아한다. 그러지? 그러면 I like와 the book은 어떤 관계냐고요? 질문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 I like는 주어 동사고 the book은 목적어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The book은 I like의 목적어 관계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the book I like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고 얘가 목적어의 관계죠. 맞죠? 예.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인데 자리를 바꿔 앉는다고 무슨 친구 관계가 아니라 뭐 교사와 제자의 관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위치를 바꿔도 여전히 the book은 I like의 목적어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에 위치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내가 좋아하는 그 책이라고 번역이 돼요. 자, 이런 건 무슨 절이라 그래?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그럼 중간에 우리는 이 더북이라는 목적어와 주어 동사를 관계로 연결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 겁니다. 예, 이런 점들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걸 암기하는 건 그 두 번째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우리말은 후행사고요. 예, 국어는 후행사고 영어는 선행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국어는 이제 후행사라고 하는데 후행사, 디귿자 써 후행사라고 하고 영어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꽃, 내가 좋아하는 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꽃,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우리가 꽃이라는 단어는 항상 뒤쪽에 가게 돼 있어요. 야, 지난번에 네가 내게 선물한 그 꽃, 이런 식으로 꽃이라는 말은 뒤에 가요. 하지만 영어는 the flower you gave me 라고 꽃이라는 단어가 조금 앞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식어가 길어질 때. 그래서 영어는 앞쪽에 핵심적인 단어를 쓰니까 선행사를 쓰는 언어고요. 국어는 후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와 국어가
전혀 다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어려운 겁니다. 나는 어제 그 영화를 봤다라고 됐습니다. 나는 어제 그 영화를 봤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영어로 적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나 어제 그 영화 봤어. 쉽죠? I watched the movie yesterday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제 보았던 그 영화 이걸 영어로 하라 그러면 야, 내가 어제 봤던 그 영화 있지? 정말 재밌었어. 내가 어제 봤던 그 영화를 영어로 옮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The movie which I watched yesterday. 복잡해지죠? 예,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우리말은 후행사 뒤에 가지만 영어는 수식어가 길어지면 앞쪽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어제 보았던 그 영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쓰는 언어고 영어에서 그리고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가 없이 후행사만 쓰는 거다. 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대명사를 파고 들어갑니다. 관계대명사도 대명사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자, 뭐라고? 기억해보자. 관계대명사도 뭐라고? 대명사라고.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접속사와 대명사.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도 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이 뭐라고? 접속사와 대명사다. 기억하시고. 봐봐. I have 5 books. 나 5권의 책이 있어. One of them. 네, 그것들 중에 한 권은 about geography. 지리에 관한 책이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five books라는 걸 대신하는 대명사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them이죠. 제가 표시해놨죠. 왜 대명사예요? 그런데 I have 5 books and one of them is about geography.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두 개의 문장을 접속사 and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묶었죠. 네.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동시에 해줄 수,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요거를 잘 보십시오.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one of them을 요렇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which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I have 5 books. 나는 5권의 책이 있다. One of which. 그것들 중에 한 거는 geography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대명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and라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있었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단어로 쓸 수 있다. 이럴 때 왜 which를 쓰느냐? 이 많은 관계대명사 중에서 책은 사람이 아니니까 whose, whom이 아니고요. 책은 이 사물이니까 찾아야 되는 them은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which를 적은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관계대명사도 뭐다? 대명사다. them과 같은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대신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중요하다. 예.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든다 이랬습니다. The boy is reading the newspaper. 자, 그 소녀는요 신문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똑같은 문장인데 The boy와 is reading newspaper 좀 떨어뜨려 놨죠. 자, 그러면 The boy와 is reading은 어떤 관계야? 우리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죠. is reading. 동사 목적어. The boy는 is reading the newspaper의 주어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면 주어 관계가 바로 주격 관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who를 딱 집어넣는 순간 얘는 뭐가 된다? 형용사절이 됩니다. 마침표가 없죠? 문장이 아니에요. 거꾸로 번역하셔야 돼. 신문을 읽고 있는 그 소년이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 그 소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who를 주격 관계대명사, 즉 the boy라는 선행사와 is reading the newspaper라는 형용사절을 엮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금씩 이해를 해갑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계속 갑니다.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든다. The boy is reading the newspaper. 이번에는요 새로운 관계를 한번 볼게요. The newspaper를 뒤로 뺐어요. 그러면 the boy가 주어고 is reading이 동사고 the newspaper가 목적어입니다.
뭐 The boy is reading과 The newspaper는 목적어의 관계예요. The newspaper, the boy is reading. 잘 보세요. The newspaper를 앞으로 뺐고 The boy is reading을 뒤로 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는 뭐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앞으로 보내는 선행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주어 동사고 얘가 목적어였는데 목적어 앞으로 간다고 해서 얘가 주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얘가 앞으로 가면 얘는 여전히 목적어고 얘는 주어 동사입니다. 그럼 The newspaper는 The boy is reading의 목적어 관계죠. 우리가 이럴 때요. 표가 좀 잘못 들어왔는데 뉴스페이퍼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내가 직접 적어드릴게요. 사물일 때는 which, 목적격은 which, 소유격은 whose를 쓰거나 of whose를 쓰겠죠.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는 목적어니까요.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중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which를 딱 집어넣으면 돼요. The newspaper which the boy is reading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든다.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선생님이에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the boy와 his는 어떤 관계일까요? the boy와 his는요. the boy와 his는 the boy가 his로 바뀌었다는 건 소유격으로 바뀌었죠. his는 father의 소유격 관계죠. 맞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know the boy whose father is a teacher. 나는 아빠가 선생님인 소년을 알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the boy와 father는 어떤 관계냐면 그 소년의 아빠란 말이에요. 그 소년의 아빠, 이 두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집어넣어주고 해석은 아빠가 선생님인 그 소년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반복의 힘을 믿습니다. 반복하면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만든다. 물론 관계대명사절이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서 등위절과 비슷한 형태로 번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흘러 들으시면 됩니다. 핵심은 아니에요. This book has many pictures. 이 책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This book has many pictures. 똑같은 문장입니다. 단지 내가 주어와 동사, 목적어 이 관계를 떨어뜨려 놨죠. 그러면 this book은 has many pictures의 주어 관계입니다. 주어 관계예요. 그 중간에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를 집어넣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뭐가 된다? 형용사절 된다. 형용사절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니까 많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책 됩니다.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침표라는 문장이지만 얘는 문장이 아니니까 잘 보세요. 많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뭐 흥미롭다 그러면 뒤에다가 흥미롭다 is interesting을 넣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은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된다. 얘는 형용사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듭니다. This book has many pictures. Many pictures this book has. Many pictures는 this book has의 목적어 관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집어넣으면 many pictures which this book has.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림들은 이건 R을 적어야 되겠죠. 주어가 복수니까 are interesting, 흥미롭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관계대명사를 점점 더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중요하고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듭니다. This is the book. Its cover is very unique. 집중하세요. 이것은 책인데요. is는 소유격이에요. 그것의 표지가 매우 독특하다. 책인데 표지가 독특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is라는 것은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다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우리 whose가 있습니다. 사물일 때도 whose를 써요. whose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하느냐? 표지가 아주 독특한 책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유격. 사람일 때도 whose, 그렇지 않을 때도 whose죠. 그런데 잘 봐. 집중해. This is the book, the cover of the book. 잠깐만. 여러분들 소유격을 만들 때요. 생명체가 아닐 때는 of 목적격을 써요. 잘 봐. 이것은 책인데 그 책의 표지가
독특하다라는 거야.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잘 봐. 그러면 더북이 반복되니까 더북을 it으로 바꿨지 내가. 따라오고 있어? it으로 바꾼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it은 다시 which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This is the book, the cover of which is very unique.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도 되지만 of which가 되는 이유가 사물일 경우에 우리가 of를 쓴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심지어 이럴 때 the cover of which를 순서를 바꿔 쓰는 영어도 존재해요. 여기까지 들어가지 말자고 뒤에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관계대명사 기본 개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hotel입니다. 집중하세요. The hotel입니다. 칠판 보십시오. 그녀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러면 The hotel이라는 말과 뒷 문장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논리적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호텔이 있고요. 그녀는 그것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조금 다른 얘기로 빠졌는데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비교적 영어의 발전에서 후반기에 생성된 언어고요. 예전에는 관계대명사는 원래 that밖에 없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게 사람일 때 who를 쓰고 사물일 때 which를 쓴다라는 건 뒤에 쪽에 나오신 거고요. 처음에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that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것을 이제 which로 바꾼 거죠. 이게 만약에 호텔이면,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호텔이 있고요. 그녀는 그 호텔에 머물고 있다. 이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근데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주려면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이니까 which를 적은 거예요.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which를 뺍니다. 빼서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갑니다. 위치가 앞으로 갔죠. 그러면 위치도 있고 that도 있다. 관계대명사는 하나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hat을 뺄 수도 있고요. 원래 있던 위치를 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관계대명사는 that을 사람에게도 쓰고 that은 사물, 동물 다 쓰느냐? 그것은 처음부터 관계대명사가 that밖에 없었고요. who나 which는 영어가 발전하면서 파생되어 나온 관계대명사인데 지금도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가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두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복습을 해보면 뭐 사람일 때는 who, 사물, 동물, which, 다 될 때는 that을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선행사가 사람이다 아니다 뭐다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오늘 강의를 기본 개념 강의를 좀 마쳤습니다. 어차피 본론으로 들어가면 세세하게 좀 더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가 없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뭡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어떻습니까? 예,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예,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긴 시간이었죠?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